안녕하세요. 알프스 치과 박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장 조은솔입니다. 원장님, 저희 치과 임플란트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임플란트 영구적인가요? 모든 세상에 영구적인 건 없죠. 임플란트 역시 영구적이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래 쓰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오래가는 임플란트가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네네. 일단은 뼈가 좋아야 돼요. 좋은 뼈. 네. 그래서 사실은 환자분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 잇몸뼈가 양도 많고 질도 단단하고 또 잇몸뼈 위에 상악동이라는 해박적 구조가 제한적인 요소고 아래는 여기 하치조 신경이라는 게 제한적인 요소인데 네. 그 제한적인 요소가 별로 없는 분. 네. 그리고 뼈가 그래도 탄탄하고 네. 그런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임플란트를 위해서 태어난 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환자의 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환자의 좋은 조건에서 얼마나 정확한 위치를 네. 심을 수 있느냐. 물론 하나 심는데도 위치가 제대로 안 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입안에는 이렇게 누워 있고 옆으로 돼 있고 그래서 오랜 경험으로 네. 그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정말 잠깐만 해도 임플란트는 한 번 그 길이 나면 네. 그 길을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술장에서 의사가 그 네. 환자의 상태를 보고 분석을 잘 해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딱 잡아야 돼요. 아.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쓰는 IBS 임플란트는 가이드 드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주 바늘핀 같은 걸로 가이드를 먼저 잡아서 그걸로 CT를 찍어서 위치를 확인하고 그건 바늘핀처럼 아주 가는 그 구멍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뭔가 위치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CT를 찍어봤을 때 그 위치가 다르면 그때는 조절이 가능한데 이제 네. 임플란트 수술이 시작됐을 때 한번 정해진 길은 나는 이쪽으로 막 바꿨다고 생각하는 나와서 보면 거의 처음 들어갔던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길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경사진 뼈에서 그 경사진 뼈를 타고 미끄러지지 않고 얼마나 잘 들어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오랜 경험과 뭐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요즘은 뭐 임플란트 수술 많이 하셔서 어떤 원장님들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실력은 되지만 나는 또 생각하는 거는 이건 정성이라고 한 명 한 명한테 정말 집중해서 내가 정말 여기에 정확한 위치에 하겠다. 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것과 너무 많은 환자들이 밀려들거나 이러면 정말 공장처럼 막 환자들만 몰려있고 쭉 줄 서 있고 이제 축축축 분업화돼서 어떤 컨베이너 벨트처럼 이렇게 네. 돌아가는 데도 있거든요. 워낙 큰데 이런 데들은. 근데 그러면은 의사가 해주고 싶어도 어느 순간 그런 걸 잊어먹는 경우가 있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이제 수술할 때는 정확한 위치에 심으면 나중에 이제 그 스크류 타입이라고 해서 그 위에 보철물이 구멍을 뚫어서 나중에 나사를 풀고 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보철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삐뚤게 심었다? 그러면 여기로 설명하자. 그러면 나중에 나사가 요 교환면 요 위에 가운데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를 똑바로 심으면 그게 가능한데 네. 임플란트를 많이 이렇게 옆으로 심어줬어요. 네네. 그럼 구멍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씹는 그렇죠. 신부님 옆으로 이렇게 나오거나 어금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멍 나와도 상관없는데 앞니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구멍 나오고 이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또 세멘 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나중에 나사를 풀 수 없는 그냥 위에 구멍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 임플란트 우리 치과에서는 거의 이제 그 나사를 열 수 있는 구멍이 있는 상태로 보철을 만들기 때문에 아 이거 구멍 왜 보여요?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게 더 만들기가 어렵고요. 네, 이거 만드는 비용도 더 많이 들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철거해서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만일에 이제 옆에 치아가 움직여서 음식물이 낀다 그러면 그걸 수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영어 리트리어블 그래서 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거든요. 아예 한 번 딱 임플란트를 하고 나는 다시는 이건 안 건드리겠다 그러면 그게 세멘 타입. 이제 나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걸 풀어서 해체해서 다시 수선하고 다시 넣어주겠다. 그럼 스크류 타입. 풀어서 나사를 풀을 수 있다.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환자분들 입장에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뺀다는 건가? 네. 임플란트도 나사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어느 임플란트건 뿌리 임플란트는 뿌리에 박혀 있고 그 위에 머리 부분은 서로 나사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나사를 풀어서 이 뿌리의 임플란트와 머리를 분리해서 뿌리 부분은 영구적이더라도 위에 보철물은 우리도 크라운을 씌워도 네. 이거는
평생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보철물도 그 위에 부분은 뭐 깨지거나 사이 음식물 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수선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수선이 가능하게 해줘야 결국 뿌리에 있는 임플란트도 오래 쓸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 말씀하신 스크류 타입의 보철물이 네. 훨씬 오래 사용하실 수 그렇죠. 오래 관리가 사용할 수 되니까.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나중에 보철물이. 사후 관리도 해줄 수 있고. 알프스 치과에서는 다 스크류 방식으로 네, 진행하시나요? 거의 스크류 방식으로 하고 이제 환자의 잇몸 뼈 상태가 정말 이거는 뭐 그 세븐 타입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세븐 타입조차도 나중에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면 스크류 방식 그리고 네. 풀 수 있는 방식이 무조건 좋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죠? 타치과에서는? 그러게요, 왜 안 할까요? 여러 가지 뭐 네. 임플란트 방향이 안 좋을 때는 아.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렇죠. 경우가 있고. 임플란트 방향이 이제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심어졌을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 또 빨리 해결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번 해놓고 절대로 나는 다시는 손 안 볼 정도로 너무나 완벽한 수도 네.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어지는 방향 그렇죠. 처음에가 중요해. 네. 그리고 보철물 맞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임플란트 치아에 균등한 저장력이 가야 되거든요. 균등한, 근데 치아 옆에 있는 자연치가 많이 움직이면 이 임플란트가 너무 힘을 많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엔 임플란트가 약간 들닫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교과서에 네. 그 자연치는 꽉 물 때 씹히고 임플란트는 살짝 물 때 씹히는 정도로 하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임플란트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임플란트인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자연치가 있고 그 중에 하나만 임플란트인 경우는 그게 가능하지만 이쪽 어금니가 다 임플란트야? 근데 그러면은 이쪽만 씹히고 이쪽은 안 씹히게 할 수가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그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그 교합력을 어떻게 배분할 건가. 그리고 이게 환자가 이렇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환자가 이렇게만 씹지 않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비틀어서 씹는단 말이에요. 네네네. 아래턱을 이렇게. 네네, 아래턱. 이렇게 비틀어서 씹는 걸 측방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씹을 때는 안 걸려도 옆으로 이렇게 씹을 때, 앞으로 씹을 때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걸리는 정도가 어디서 결정을 하냐면 이 턱관절의 각도. 턱관절에서 이 두개골과 턱관절이 움직이는 이 디스크의 각도에 따라 네. 이 교도의 각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그 옆에 치아와 아니면 옆에 치아가 다 없는 경우에는 임시 치아를 진단용으로 써서 네. 이 환자에게 맞는 이 교도 각도를 찾아줘요. 그래야 임플란트에 무리한 힘이 가지 않으면서도 씹기 편안하고 잘 씹어지는 그런 임플란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틀니도 전체 보철에서 제일 큰 보철이잖아요. 네. 물에 떠 있는 배라고 그러거든요, 틀니는. 이 네. 떠다니는 틀니가 안정되는데 교합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아무리 틀니를 잘 만들어놔도 측방압에서 탁 걸리면 툭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틀니를 하면 교합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전화 보철로 가서 임플란트에서도 교합을 맞춰주는데 훨씬 유리하죠. 다 연결이 돼 있네요. 그렇죠. 치아가 입안에서 다 연결이 네. 되죠. 한 개 한 개 치아만 보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미션이 치아가 치열을 만들고 네. 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아 하나하나가 또 다 치열을 만들고 그 치열이 또 얼굴을 만들기 때문에 다 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원장님 말씀에서 진짜 30년, 지금 32년 되셨죠? 네. 경력이 너무 보입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